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선대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랠리를 마친 건데요.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려온 탓인지 테슬라도 6%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말 안에 연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 역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끝난 듯이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86%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기록을 보였는데요. 우선 간밤에 국채 수익률도 급등을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 역시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일단 그의 고관세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페드 위원의 전망 역시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열린 건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단 상승폭은 1% 미만이었고요. WTI 국제유가는 68달러에서 그리고 브렌트유는 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86% 하락했고요. 44,000포인트 선을 또 깨는 모습을 보여줬죠. S&P 500 지수 역시도 0.29% 하락하며 6,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19,28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인한 급등세에 피로감을 느낀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 국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투심이 사그라드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다시금 4.4% 선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12월분 WTI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제한된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어제장과는 사뭇 다른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부진했던 흐름을 보인 빅테크들 오늘은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멈출 줄 모르고 급등세를 이어가던 테슬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애플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발의 애플 이슈 먼저 전해드립니다. 애플의 다음 제품이 스마트 홈 시장을 겨냥한 AI 월 태블릿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새로운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까지 지원하는데요. 애플은 스마트 홈 시장에서 그간 알파벳과 아마존에 뒤처져 있었는데 이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애플의 이슈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링 출시 여부도 관심사죠. 스마트링 제조사 오우라의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스마트링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톰 헤일 오우라 CEO는 애플이 스마트 시계와 반지 라인을 함께 가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애플워치 사업을 약화시키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2일 애플의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 결제를 할 때 이른바 국가 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집행위는 국적이나 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 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1%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2거래일간의 약세를 멈추고 오늘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알파벳 오늘장에서도 상승하면서 0.7%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인데요. 역시 1% 넘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강보합 0.2%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행동주의 투자자 밸류액트가 메타의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밸류액트의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소식통은 메이슨 모핏 밸류액트 CEO가 메타의 전반적인 AI 투자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타도 유럽발 악재가 있습니다. 메타가 현지 시간 12일 유럽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유료 구독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외에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덜 개인화된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덜 개인화된 광고라 함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광고입니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메타의 EU 압박 때문으로 풀이가 되죠. 유럽에서 개인 정보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EU에선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는다는 대가로 비용 지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더 나아가 EU 집행위는 디지털 시장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메타는 이와 함께 광고 없는 옵션의 월 이용 요금을 웹 사용자 기준으로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테슬라 살펴보시죠. 오늘장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6%나 급락했는데요.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만큼 트럼프 랠리의 효과가 다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런스는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쇼피파이 살펴보시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기업인 쇼피파이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20% 넘게 상승하면서 1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쇼피파이는 3분기 영업이익 2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분기에 1억 2,2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21억 6천만 달러로 팩트셋의 전망치인 2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 허니웰 살펴볼까요? 역시나 상승했습니다. 항공우주 시스템 개발하는 복합기업인 허니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3% 이상 뛰면서 종가는 233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허니웰의 주식 5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여파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허니웰이 항공, 우주 및 자동화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서 두 독립체 모두 해당 분야에서 리더가 될 것이고 더 나은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방향이 고객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디포 살펴볼까요?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택용품 소매업체인 홈디포가 3분기 호실적을 내놨지만 또 연간 실적 전망까지도 높여잡았지만 주가가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좋은 흐름 보이다가 결국은 1.28% 하락하며 403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홈디포의 3분기 매출은 402억 2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393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EPS 역시 3.67달러로 LSEG 예상치인 3.6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전문 지붕 작업 및 컨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SRS 디스트리뷰션을 인수하고 또 허리케인으로 인한 수리 수요가 늘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보다 날씨가 더웠던 것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비자들이 높은 이자율과 모기지 금리가 지속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거침없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오늘 6%가 넘게 빠진 채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약 40% 넘게 상승을 보였었던 테슬라,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관망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제 주위만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 사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머스크와 관련된 도지코인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핫한 게 아마 테슬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였을 때는 그때는 단순하게 전기차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자료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면 최근의 이슈는 결국에는 트럼프와 그 중심에 서 있는 테슬라, 머스크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 매우 좋았던 이유는 결국엔 딱 이건 거죠.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겼다는 거. 덕분에 옆에 딱 지키고 있었던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 거침없죠. 최근 1개월 정도 주가가 저점 대비 거의 70%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저점 대비는 근 2배입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예를 들어 최근에 나타난 저기 보이는 네모난 박스, 빨간 박스를 배제한다 하면은 사실상 크게 오를 만한 그런 변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것은 큰 폭의 성장세를 지금 시점에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역시나 주가에 불을 지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는 트럼프에 따른 효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선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기차의 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트럼프가 비록 전기차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분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별 현재 흐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번째 오토모티브 세일즈라고 하고 있는 게 전기차의 판매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기본적으로 1.3%밖에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기타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올해 초반부터 특히 1,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장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맨 위에 있는 건 에너지 발전과 저장 부분인데요. 저 부분의 성장성이 가장 큽니다. 52.4%. 기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드러지는 게 지금 딱 저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것.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분, 특히 전기에 대한 생산은 어떻게 해내고 이걸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테슬라는 지난 몇 년 정도 전부터 이미 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단순하게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아주 밸류체인 자체를 스스로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테슬라의 지난 약 5년 정도 동안의 수익성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것이고 결과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현 시점에서 미 정부 그리고 향후 트럼프의 당선 이후로 결국에는 수혜를 받는다면 전기차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미지근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사업 부분별의 매출액 비중 88.2%입니다. 이게 지난 6월 기준인데요. 88.2%의 비중은 전부 다 전기차 판매입니다만 기타 에너지 발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11.8%입니다. 하지만 총 이익률의 측면에서는 16.2%로 크게 올라가죠. 이게 의미하는 건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크게 잡을 수가 없지만 이 에너지 발전 부분과 저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기술력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비용 감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개선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회색 선은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고요. 지금 연두색 혹은 하늘색 정도로 보이는 저 선인데 저게 지금 1년 동안 매우 가파른 곡선에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저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의 연관성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주창을 해왔던 게 아젠다 47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 세계 최저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이 전력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주된 원천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전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화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자체가 생산 비용이 많이 들죠. 트럼프도 원하지 않습니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심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건 한편으로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원전 섹터도 트럼프 트레이딩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원전이 앞으로 더 생산 기지가 만들어지고 미국 차원에서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생산 단가를 보인다면 생각보다 전력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태양광인데요. 앞서 제가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도 한번 해드렸는데 태양광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트럼프가 계속해서 태양광에 대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 큰 틀에서 제가 조금 전에 테슬라는 에너지의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맨 왼편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추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력 그리고 전기 에너지의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사회 간접 자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른편에 있는 전선과 변압기 그리고 왼편에 있는 원전 여기가 1차적으로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 발전소인데요. 동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테슬라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미국은 땅이 너무나 넓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거리 자체가 더 길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015년 이후로 유의미한 전력망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트럼프의
집권 이후로 전력과 변압기에 대한 공급은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는 당연히 힘들고요. 동부에서 생산이 된 이러한 전력 에너지를 서부까지 다 잇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선과 전력 설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테슬라가 에너지에 대한 발전과 특히 저장 기술 이걸 더 크게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면 굳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테슬라는 한편으로 기업 자체, 즉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위한 경영을 하기보다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성장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보일 수 있는 자금 이걸 줄이는 데도 아마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집권을 한 기간 동안에는 테슬라는 아마 이 에너지 발전과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점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나 추후에 늘어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기차는 캐시카우가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측면 이 사업부가 추후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틀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 조정 시에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일론 머스크 테마주로 엮였었던 산업군들인데요. 일단 스페이스X발로 우주 항공 역시도 큰 폭의 랠리를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는 자율주행 역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내다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10월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벤 그리고 옵티머스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머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만한 섹터를 꼽자면 역시나 전기차가 될 거고요. 혹은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도 있겠지만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스페이스X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보택시와 로보벤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옵티머스입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보였던 사진인데요. 사실 로보벤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건 저는 딱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디자인이 다른 하나의 벤이 나왔구나 정도밖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공개가 됨에 따라 당시 국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특히 라이콤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은 하긴 할 것이나 우리가 상용화까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준까지 되기에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설령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탈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사실상 지금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3일 정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증권사에 있는 2차 전지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력이 더 나아지고 우리 주위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성장성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옵티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처음에 이 로봇들이 막 나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약간 겁도 났고 저게 뭐지? 라고 했는데 이후로 춤을 추더라고요. 춤추면서 저거는 우선은 보면 안 되겠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 섹터에 있는 한 가지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장에서 원하는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연소가 된 그 지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 들어갑니다. 산속에서 구조 활동을 할 때 인간이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로봇을 이런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하필 이때 파티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더라면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로봇 관련 기술력이 너무나 나아졌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 주위에 상용화되는 그 시점은 더 다가올 거라고 봤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손입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3마디로 되어 있죠. 이 마디마디를 연결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력이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서버 모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이 엔드 이펙트라고 하는 제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우선은 잘 구현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잘 구현이 되었다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옵티머스를 테슬라가 지금부터 시장에 공급을 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기술력 자체는 우선은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덕분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와 또 트럼프 트레이드 따른 효과로 많은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는 모습도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감속기 관련된 기업 딱 2가지였는데 SPG와 SBTech입니다. 장 초반에 움직임 너무 좋았습니다만 시장에 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기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종가는 우선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객들 중에 몇 분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테슬라 그리고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봇은 상용화를 됨에 따라 혹은 상용화에 따른 기대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1차적으로 와야 하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앞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협동 로봇이 주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많이 나아져야 합니다. 참고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지금 절대적입니다. 기술력 자체가 너무나 좋고요. 이 감속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백러시라고 합니다. 옵티머스가 움직일 때도 보셨겠지만 관절과 관절이 움직일 때 약간의 끊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백러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비록 특허에 대한 부분을 하모닉 드라이브가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쉽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도 실적이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완성 혹은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잘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 아래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투자를 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업도 결국에는 트럼프에 따른 효과 여기에 착안을 해서 매수를 하신 분이 꽤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당분간 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우선은 1차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하였을 때는 가급적이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로보뱅과 로보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2017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가 지금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배제를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은 어떤 섹터가 좋다 여기에 타는 것이 아니고요. 안 좋은 쪽을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면서 남은 선택지 중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현재 시점에서 주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 부분별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사업 부분별 매출은 당연히 조금씩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집권 이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아마 사업 부분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 또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다는 가정 아래 그렇습니다. 쉽게 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변수가 있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이 다양한 사업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1차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나스닥, S&P 500, 다우까지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은 더 좋을 겁니다. 테슬라라고 배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게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나 세부적으로 볼 땐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는 점, 이 점도 역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조금 더 깊이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개인 투자자는 미 대선 이후에 4천억 원을 넘게 벌어들였다라는 기사 네. 역시도 봤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지금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까요? 테슬라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1차적으로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된 게 지금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왔죠.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향후 흐름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미 증시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한 에너지 저장 장치 참 매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들이 추후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나 시장이죠.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라도 의외로 오르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후 시장이 나아지면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역시나 지금은 테슬라에 올라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만, 저는 저점은 어차피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잡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 차례 우선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타점을 잘 잡고 타이밍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주는 겁니다.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350불, 저는 결국 그게 앞자리 하나 정도는 바뀔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가지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테슬라 지금 당장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채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진영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안보 라인의 대중 강경론자들을 발탁한 것으로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국무장관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을 발탁한 건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은 중국 견제일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마코 루비오는 대표적인 매파로 올해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도 고려된 대표적인 측근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이름을 올려왔죠.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역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등을 주도했고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첩보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영향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발효될 경우 연준은 내년에 4회보다 적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전망이 공화당 정부의 재정 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메스터는 여전히 올해 12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단순히 관세뿐 아니라 이민과 세금 부문에서도 또 지출 측면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거라며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섭게 치솟은 비트코인 가격과는 달리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증시와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귀금속시장연합회가 고시한 금 가격은 전날보다 2.5% 내린 트라이온스당 2,624.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비해선 5.7%가량 하락했고 약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귀금속 투자 전문 기업 얼리전스 골드 측은 로이터에 지난달까진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몰렸으나 트럼프 당선 후 자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UBS는 대선 불확실성 해소 등을 고려해도 이번 금값 하락은 과거 사례에 비해 과도하다며 금의 펀더멘털 지지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UBS는 또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정책 과제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며 기존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CEO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한 건데요. 데런 우즈 CEO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대로 파리 협약에서 미국이 또다시 탈퇴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뒤바뀌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는데요. 한편 엑손모빌은 2027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위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 연료, 리튬 채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즈 CEO는 해당 투자가 IRA에 따른 연방 세액공제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인센티브가 약화하거나 폐지되면 이러한 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석유업체 쉘에 대한 기후소송 판결을 기각하며 탄소 배출 감축 명령이 무효화됐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헤이그 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쉘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일 것을 명령하고 쉘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 목표를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한 첫 사례였는데요. 쉘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기각했습니다. 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와일 사완 쉘 CEO는 법원의 결정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는다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너지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는 회사의 전략의 핵심이고 또 우리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연도 상반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24 사업연도 상반기에 1조 53억 엔의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 4,087억 엔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측은 비전 펀드 등을 통한 투자 이익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했다고 전했는데요. 고토 요시미스 CFO 역시도 투자가 순조로웠다며 실적 개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오픈 AI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라고 말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전체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 7,700엔을 기록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약 50%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밸류 부담의 탄력을 잃었으나 지속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LS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 밸류 부담의 상승 탄력은 잃어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중소형주의 러셀로 확산이 옮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1.47%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었고요. 우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래프 역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오늘 새벽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그 직전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S&P 500도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을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었는데요. 우선 테슬라도 오늘 새벽에는 상승 흐름을 멈춘 채 6% 넘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다만 그 직전 테슬라는 9% 넘게 올랐었고 금융주 역시 1.4% 상승하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는 분위기가 양상이 됐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6,000포인트 도달에 성공했고요. 다만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밸류 부담을 느끼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로 로테이션 좀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보호 정책이 명분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 역시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채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화석 연료 친화적 정책 기대감에 최근에 유가 급락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슐럼버거는 2.6% 그리고 할리버튼도 3.1%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슐럼버거는 유전 서비스 기업이죠. 우선 또 할리버튼 역시 석유 채굴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 보호 지역에 대한 개발 허용 그리고 석유 파이프라인 환경 검토 면제 등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미증시는 12월 일단 12일 11개 섹터 가운데 6개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으며 건설과 엔지니어링 0.4% 하락하고 또 소재가 0.5% 정도 약보합 수준을 기록하는 등 중국 전인대의 실망감을 반영한 sek터는 모두 부진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은 휴장인 가운데 유가는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 68달러, 달러 강세와 그리고 중국 전인대의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보여줬는데요. WTI 국제유가 역시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보여지면서 오늘은 상승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리 역시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1.4% 정도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5% 상승하면서 105.5포인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과없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선 승리는 금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 구리 시장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발 관세 인상이 무역을 둔화시키고 상품 수요를 낮출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주요 구리 생산 업체들의 주가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구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천연가스는 10%대 급등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라파엘의 영향으로 멕시코만 생산 중단 소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거의 확실시된 레드 수입, 보호무역의 현실화 우려 역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상하원 개표가 진행은 중입니다만 공화당 압승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죠. 대선 결과는 312대 226으로 트럼프 압승을 보여왔습니다. 상원 또한 개표가 아직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두 개 지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 53대 47로 공화당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고요. 늦어지는 하원 결과 역시 민주당이 205대 213까지 일단은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남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지역이 공화당 우세임을 감안하게 된다면 공화당이 220에서 222석가량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보호주의적 성향이 짙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를 미 무역 대표부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트럼프 1기 무역 대표부 대표로 임명이 된 바 있었는데요. 임기 중에 발생했었던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슈퍼 301조 등을 앞세워서 WTO 룰을 위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무역 보복을 취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우선 1988년도에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해 교역 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고요. 트럼프에 올라탄 비트코인 역시 함께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약 30%가량 급등했었죠. 오늘 새벽에만 해도 9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금일 역시 전날에 7, 8% 넘게 상승하면서 급등세를 지속했었고요. 코인베이스도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관련 업종들의 상승 흐름 역시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전날에만 하더라도 8만 7천 달러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 9만 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그리고 에이다, 솔라나 역시 모두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블랙록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었던 바 있습니다. SEC 위원장 역시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교체될 것이다라는 시장 의견이 우세합니다. 로이터는 현재 로빈후드 컴플라이언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댄 갤러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 일단 특징중입니다. 트럼프발 은행주를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역시 분석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추방 강경파 임명에 교도소 관련된 종목 역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를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탑픽으로 살펴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은행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도 M&A 관련된 활동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